2mm 정도를 떼고 싶어. 그런 경우에 자칫 이 선을 살짝 넘는 순간 돌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 다음 또 중년 눈 성형 하지 말아야 될 거나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눈썹화 거상이랑 상안검 성형술 있잖아요. 네. 눈썹화 거상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눈하고 눈썹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분, 너무 가까우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눈하고 눈썹이 더 가까워지니까 인상이 좀 어색해지겠죠. 네. 눈매 처진 형태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처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와 보이고 나는 쌍꺼풀만 조금 두껍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수술일 수도 있다. 눈썹 화거상이랑 상안검이랑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두 가지 수술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상안검을 하면 쌍꺼풀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썹화 거상 같은 경우는 쌍꺼풀은 안 생기는데 처짐은 되게 좋아져. 이분은 처짐도 많아. 근데 쌍꺼풀이 없어. 본인은 쌍꺼풀도 만들고 싶어 해. 그런 경우에는 상안검만 하는 경우는 쌍꺼풀을 만들면서 밑에서 피부를 많이 떼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되게 어색해요. 그런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으로 처짐을 조금 해결해주고 그 상태에서 쌍꺼풀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환자들마다 확실히 다르죠. 좀 다르게 그렇죠. 네, 해야겠네요. 사실 절대적으로 이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수술은 사실은 없긴 해요. 어떤 수술이든 화병증이나 부작용들은 없는 수술은 없어요. 정도 차이나 종류가 다를 뿐이고 그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해야겠죠. 이건 주치의랑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구분은 어떻게 하죠? 눈밑 지방 재배치는 그 말이 눈밑의 지방을 재배치한다는 거거든요. 네. 눈밑 지방이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죠. 눈밑 주머니 아이백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돌출이 돼 있으신 분들 이런 거 없이 단순히 꺼져만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술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지방도 못 끌고 오나요? 주변에서 끌고 올 수가 없으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없는 거를 채워주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근데 지방이 볼록한데 눈 밑에 탄력도 많이 떨어져. 그래서 네. 저희가 진찰을 할 때 눈꺼풀 이렇게 당겨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거든요. 네. 잡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경우에 단순히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게 되면 눈 밑에 탄력이 더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풍선에 바람 빠진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록한 지방이 없어지잖아요. 피부는 남겠죠 그대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더 처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하안검 성형술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괜찮은 눈인지 하안검을 해야 되는 눈인지 진료를 보셔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성형수술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0%를 목표로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에서 조금이라도 1%라도 넘어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조금 모자란 듯이 하는 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부 같은 경우도 2mm 정도를 떼고 싶어. 떼면 이분은 정말 주름이 없이 팽팽해질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자칫 이 선을 살짝 넘는 순간 이런 안검 외반이 생겨요. 이렇게 돌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조금 아쉽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주름이 살짝 남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 모자란 듯이 하면은 나중에 또 하면 돼요. 물론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100%를 탁탁탁 맞추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맞추기 힘들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신념이 90%를 목표로 하자. 환자분들한테 되게 얘기해요. 절대 100%를 하면 안 된다. 제가 90%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애매해. 재배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왠지 하안검 하면서 결과가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애매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하안검 성형술이라는 게 결국 피부를 절개를 해야 되고 회복 기간이 길어요. 흉터도 좀 미세하게 남게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재배치만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좋잖아. 그죠? 네, 그렇죠. 저도 그럼 되게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려요. 재배치만 하시면은 회복 기간은 짧지만 주름이 보일 수 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 그때 뭐 몇 년이든 10년이든 뒤에 하안검을 하셔도 되고 두 번 하기 번거로우시면 회복 기간이 길더라도 이번에 하안검을 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본인께서 선택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배치만 해도 효과가 이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재배치 하라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병원 가서 어떤 선생님들 기준이 다르니까 네. 무조건 하안검 수술을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환자분이 고민을 하셔. 모르겠대. 본인은 저보고 정해달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 가족이면 재배치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나 내 친구가 간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칼을 내는 거잖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수술을 맡기는 의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믿음이 가지 않을까. 수술 결과가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네. 수술 과정도 의사랑 환자분하고 라뽀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의사 환자 사이 신뢰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분은 나를 믿고 맡기는 거잖아. 저가 그만한 믿음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원장님이랑 진료 상담을 하면 다들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의 역할이니까 지식을 전달을 하고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결해드리는 거.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봤잖아요. 이마 확거상술이랑 눈썹 확거상, 하안검, 밑으로는 하안검이랑 눈밑지방제 배치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뭘까요?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은 상안검, 윗 눈꺼풀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쌍꺼풀을 다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쌍꺼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덮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상안검을 좀 많이 문의를 하시고, 남성분들은 사실은 쌍꺼풀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피디님도 쌍꺼풀 없으시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쌍꺼풀에 대한 희불호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근데 보통 밑에 눈밑이 불룩해지고 그러면 나이 들어 보이니까. 아,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남성분들은 하안검 문의가 많으시죠. 아,